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청년.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목표. 그것은 바로 약자에게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는 정치를 하는 것. 이현희 필승!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이 된 인물.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를 꿈꾸는 이현희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청주 흥덕구 국회의원 이현희입니다.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출신의 이현희 의원.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에 첫 입성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입니다. 오전 7시 20분. 아침 일찍 출근한 오늘의 주인공. 네, 매주 목요일 날은 서울대하고 국회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국회 최고위 과정.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전은 이제 민생을 넘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는데, 과연 삶의 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대한민국의 비전의 중심축 중 하나로 도입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하는 그 공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학들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전략 과제들에 대해서 강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원실로 와서도 공부는 이어집니다. 저희 강점은 이제 주로 제가 정치권에서 당이나 국회에서 정책, 전략, 기획 이쪽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총선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선거에 대한 전략, 정책,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했고. 지난 2000년 정치에 입문한 뒤 그동안 당내 전략과 정책을 구상하는 핵심 전문가로 손꼽혀온 그.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복면을도 통장협의회 대청소 예정되어 있고요. 오전 11시 20분에 목요일신 충북고등학교 방문하셔서 후배들한테 1시간 정도 강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들어찬 일정들. 원래 국회의원은 원래 바쁩니다.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왕성하게 해야 되니까, 또 저를 또 뵙고 또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테니까 가급적 일정을 좀 많이 늘려서 좀 촘촘하게 우리 지역 구민들 만나뵈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 소화할 일정에 대해서 보좌진과 회의를 이어갑니다. 그나저나 일정이 이렇게 많으면 보좌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하시냐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되게 의지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반대로 의원님을 서포터하고 보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님이 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선이시니까 예. 욕심이나 열정도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열정이 확실히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도 많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초선 의원만의 당찬 욕심이 느껴지는데요.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되셨을 때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얼떨떨했죠. 아, 이게 정말 이겼나? 아직 그때 당시에는 실감은 그렇게 나지는 않았죠. 네, 근데 기쁨은 잠시고 무거움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매사 하나하나가 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에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 그렇기에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로 가봅니다. 복명일동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 통장협의회에서 거리 대청소를 나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 통장님들 사이로 보이는 낯익은 얼굴. 이게 동사무소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쓰레기가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길거리 청소.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가 깨끗했는데 요즘 좀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같이 청소하시게요? 네. 아, 풀도 뽑아야 돼? 네, 볼이 너무 많아요. 땀 좀 빼겠는데? 아, 저 청소 잘해요. 마대와 목장갑, 종량제 봉투까지 챙겨들면 출동 준비 완료. 쓰레기를 주우려면 집게도 챙겨야죠. 갑시다. 활기찬 발걸음으로 거리로 나섭니다. 오늘 이들이 청소할 곳은 복명일동 거리 구석구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힘쓸 일이 많이 있나요? 남자분들이 왜냐면 무거운 거 나무 판때기 같은 거는 우리 여자들이 좀 들기가 그렇잖아. 우회전 우회전. 그런 거는 남자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여자 통장이에요. 그 의원님을 초대해서 그 무거운 것 좀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오늘 또 하시는요. 아이고 죽겠어요. 한 사람이 어제 근데 외국인이라는 거 여자분하고 같아. 길거리라 네. 이렇게 놓고들 이사를 가버리니. 아, 이사를 가버렸어, 이렇게 해놓고? 네. 저건 버린 거예요? 아주 내가 여기 사는 죄로 크니 내가 안 하면 내 낯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삿날 바쁘고 정신없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양심을 버리다니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거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 아이고, 저 이불이네. 어? 이불이요. 아이고. 이게 난리네. 어? 의원이 여기 이불 난리요. 한층 더 심각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곳은 요주의 장소랍니다. 냄새도 좀 심하고 그러네요. 벌레도 엄청 많아요. 비가 와서 아니, 지역이 좀 요게 좀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이 지역이. 제일 많이 문제돼요. 열심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다들 주민의식이 없는 거죠. 여기가 하창동하고 봉영동하고 거기 경계라. 경계선이라 서로 미루는 거. 아, 경계라서. 네, 서로 미루느냐고. 아니, 미루더라도 버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치워주니까 더 버리는 거 같아. 누군가 치우겠거니 하면 아무도 치우지 않는 법. 이불 이거 들어가나? 잘 꾹꾹 눌러서. 내가 할게, 내가 힘을 줘서. 전날 내린 비에 푹 젖어서 무거워진 이불. 일단 둘둘 말아보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너. 밟아. 자, 마대에 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물 먹은 이불과의 씨름 한판을 벌입니다. 하얀 아이소스가 까만색이 되겠어요, 의원님. 어떻게 세탁도 못 해주고. 아, 세탁 안 하줘요? 저희 세탁기가 없어요. 감사해요. 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표정만은 개운합니다. 어머님 손일점이신데 제대로 힘쓰고 가시네요. 네. 저희는 남자가 필요해요. 맘 먹고 오늘 날 부른 것 같은데? 네. 이날 통장님들과의 거리 대청소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일정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해서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이임을 받아서 헌법기관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왕성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 지하차도. 이것도 더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예, 이것도 이것도? 이제 추가로 다 더 설치를 몇 미터 간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2.5m 간격으로 설치. 12.5m 간격으로.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며 이곳 궁평 2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만 것인데요.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 이곳이 최근 부분 재개통돼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여기가 그 버스가 그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버스가 물이 저어서 이렇게 넘쳐 차오르는데 못 벗어나고 여기 버스 안에서 이제 6분의 희생사가 난 그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안전바를 더 보강 설치를 해야 돼. 저희들이 일주기 할 때 와서 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완 주문을 했는데 이제 지금 작업 10월까지 한 다음에 개통을 하신다니까 지금 두 줄로 돼 있는데 지금 더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6줄로 하겠다는 거고 저 사다리도 11.2m 간격으로 쭉 다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묵념하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운동봉점.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저희는 1년 2개월 전 그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다리도 11.2m 간격으로 이렇게 쭉 촘촘하게 더 보강하는 걸로 해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저번에 유족분들이나 저희들이 한 얘기를 또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개통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유족들 모셔서 그 보강한 거 보여드리고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현희 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궁평 2 지하차도 완전 개통을 앞둔 시점에 유가족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대규모 침수배는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규정을 보니까 대부분 다 화재와 관련된 그 시설 규정은 있는데 침수와 관련된 시설 규정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그 국토부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신설되는 지하차도는 좀 그런 안전시설이 의무화되도록 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감시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지난 7월에는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함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사건의 진상조사를 밝히고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을 정말 잘 보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전국에 1091개의 지하차도가 아직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안전 위험이 있어서 현재 진행형 참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잊혀지면 또 이런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그냥 무의미해질 것이고 또 흐려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대로 사건이 잊혀지는 것. 일단은 뭐 유족분들을 먼저 만나 뵙고 얘기 드리고 듣고 위로해 드리고 하는 게 먼저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본연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정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려운 계층들, 소외된 이웃들 좀 더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새마을 부녀회 반찬 나눔 봉사 현장. 그건 뭐예요? 오징어 젓갈? 뭘 붙여? 전 붙이라고 한다고? 손 씻고 앞치마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이날 주어진 임무는 바로 명절 대표 음식인 동그랑땡 부치기. 매월 2회? 2번? 네, 한 달에 2회. 한 달에 2번 이렇게 꼭 해요. 격주로. 한부모 과정, 한부모 과정? 사상이, 사상이. 독거노인, 고아원한 곳 이렇게 가봅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기 힘든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진 않아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제가 새마을 분야이다 보니까 부족한 거는 회비 걸으세요? 여기도 없고 미역 팔고 뭐 판매사 그래요. 언니 말고. 저 봉사활동 잘해요. 근데 이제 추석 앞두고 저기 복지관도 들려보고 사회복지시설도 가보고 여기 이제 학부모 가정들 이렇게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하고 같이 또 정을 나눠야죠.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정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오늘의 일정. 뭐 저는 그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뜻하면 하면은 그것이 동정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고 사회적 약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은 정치가 또 유능해야 되거든요. 따뜻하면서 유능한 정치, 두 가지를 겸비한 정치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따뜻한 정치만으로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 약자의 문제를 직접 돕고 약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유능한 정치를 꿈꿉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추억이 많이 있는 장소로 향했는데요. 뭉클한데요? 어머니께 좀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나요? 예, 요 건물은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고 저쪽 아파트 쪽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숙집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끝나면은 그걸로 논밭을 건너서 하숙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네요. 약 40년 만에 찾아온 모교에서 옛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요. 예전에 뭐 정치인에 대한 꿈은 그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목표였고, 공부 잘하는 거, 뭐 이런 게 목표였고, 이제 저는 그 옥천이라는 시골에서 나름 청주로 이제 유학 온 경우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그래서 공부 잘 하는 게 그때는 당시는 굉장히 큰 목표였고, 그래도 뭐 훌륭한 사람 되자, 뭐 의로운 사람이 되자, 뭐 그런 좀 꿈은 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후배들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는데 오늘 모교에는 어떤 일로 온 걸까요? 학교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 특강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온 거네요. 선배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9회 졸업생 이연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배지라는 건데
금의 한양의 금자가 물론 이제 그 금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후배님도 이렇게 금의 한양해서 모교에 방문도 하고 또 모교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좀 후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생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 운동 했을 당시부터 사회 변혁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계속 그 사회 변혁, 사회 개혁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전략, 가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역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출직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길은 자기 꿈을 놓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펼쳐 보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전합니다. 어머니 또 꽃단장을 하고 계셨어? 아이고 어머니. 반갑게 들어서서 얼싸하는 분은 바로 이현희 의원의 어머니입니다. 내년에 어머니 생일이 음력으로 1월 19일인데 내년 초에 구순잔치를 또 거하게 한번 해야지. 자 이거 추석 용돈. 추석 면도 뽑았어? 그 저기 뭐야 한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오.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기력이 좀 없으셔서 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매 증상이 약간 와서 약간 온 것이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쪼개 어머니를 찾아뵌 건데요. 하지만 20대 초반에는 부모님께 걱정을 안겨드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배경엔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고생 많이 했어.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직장에서 그때 뭐 사직 강요를 어떤 했지. 사직 강요를 해서 옥천에서 근무하셨는데 저기 멀리 오지로 저기 뭐 발령 내고 그랬지. 만날 정근 다니는 게 일이요. 용덕으로 갔다 금산으로 갔다 옥천으로 갔다 옥천 왔다 또 한 2, 3개월이면 정근을 시켜버려. 불효자식이 된 거지 그때. 대학교 그 서울 가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민주화 운동한다고 감옥을 가버렸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그것 때문에 사직 강의를 받으시면서 여기저기 정근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도 고통 많으셨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식 하는 일 묵묵히 지켜보시는 게 가장 큰 지원이었죠.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남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 일절 안 하시고 내색 안 하시고 자식 잘 되길 건강하시라고. 그래? 내년에 그 구순잔치를 잘 해야지. 그저 묵묵히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그가 있습니다. 수고 많았어. 뭘 수고 많아. 자식 크느라 고생 많았지 뭐. 건강하시고 그래? 오래오래 사셔야지. 응? 글쎄 살아봐야지 알지 어떻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계세요. 약 잘. 자신의 고됨은 잊고 자식에게 수고했다 말하는 어머니. 그 손을 꼭 잡으며 못다한 말을 전합니다. 다시 국회로 가봅니다. 많은 취재진이 모인 이곳은 국회 본청 한 회의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민주당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 이현희 의원도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증권거래세만 내고 막대한 수익을 보고 또 일반 개미들은 막대하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 배당 소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UA팀은 그런 그 배당이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선진화 작업이 먼저 한 후에 그런 것들이 부양된 이후에 과세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3대3 방식으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현희 의원 또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단녀라는 용어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목받기도 했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런 딱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데 저는 그런 것부터 바꾸는 것이 여성의 그런 사회 참여, 경제 참여를 높이는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뭐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의 얘기를 또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추석 연휴 직전이라 다들 분주한 모습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명절 때도 대목인가요? 아니에요. 예? 대목이에요? 예, 많이 대목이죠. 지금 나갔어요? 예, 예. 물가가 비싸니까요. 야채 때문에. 사장님 얼굴 보면 항상 경기가 좋아. 할수 없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시고. 예. 그럼 올 명절도 잘 세시고. 예. 이제 여기 장보기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예, 의원님도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명절 잘 되십시오. 어때 경기가 작년 명절하고 안 좋아?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이거 행사 때문에 조금 오시긴 오시는데 그래도 34,000원어치를 사야 10,000원을 주는 거 아니야, 그지?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쁘시네. 아유 근데 추석인데 날이 너무 더워서. 모처럼 시장에 왔으니 명절에 집에서 쓸 식재료도 직접 구입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시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고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도 물론 분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를 꿈꾸며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이현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